어려운 철학책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는 1페이지인데요. 어디 1페이지냐면 차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있는 1페이지입니다. 앞에 헬라어로 시작되는데요. 굳이 헬라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해놨으니까요. 그러면 첫 줄부터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이 본래 의미하려는 바를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전에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당혹감에 빠져 있다. 네, 지금 이거는 플라톤의 소피스트 일부를 하이데거가 따온 겁니다. 존재에 대해서 물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것을 왜 묻는가 라고 물으니까,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존재라는 게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당혹감에 빠져 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대로 설명을 못하네. 이걸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이 플라톤의 소피스트에 나온 구절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 물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자기가 혼자 꺼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대 그리스부터 옛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존재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새롭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혹감에만 빠져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물음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다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 플라톤의 소피스트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온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존재에 대해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존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존재란 무엇입니까? 네,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존재가 뭔지 몰라요? 뜻이 명확해지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모르시나요? 분명히 책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앞에 컴퓨터나 핸드폰 아니면 다른 그런 영상 매체들이 있잖아요.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엄연히 여러분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존재를 모르시나요? 알고 있다면 존재는 무엇인가요? 애매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말하기엔 우리들이 이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내 자신부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런 당혹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된다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래 논문의 의도다.
시간을 모든 존재 이해 일반의 가능한 지평으로서 해석하는 것은 이 논문의 당면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겨냥하는 것, 그러한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의도가 요구하는 재탐구 및 이 목표에 이르는 방법 등을 위해서는 서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묻고 제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이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가능한 어떤 지평이라고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서론적으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건데요. 이게 논문이래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논문이래요. 참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누가 이렇게 논문을 두껍게 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뛰어난 천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밌는 것은 보통 논문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본론을 먼저 써요. 서론과 결론은 나중에 씁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서론부터 써요. 서론부터 써서 전체 이 논문이 어떻게 개진될 것인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7쪽을 보십시오. 57쪽을 보면 제8절 논문의 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논문이래요. 벌써 구도를 자기가 다 짰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죠. 서론을 무슨 57쪽이나 쓰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7쪽 아래줄을 보면 이 논문은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8쪽을 보면 제1부는 다시 3편으로 갈라지고 제2부도 3편으로 갈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현존재 예비적 기초 분석, 현존재와 시간성,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미완성 논문입니다. 아니 한 편이 논문에 이 정도 분량이라고 해도 정말 놀랄만한데요. 이게 미완성 논문이에요. 그것도 제1부에 제1과 2, 현존재와 시간성까지밖에 안 쓴 겁니다. 생각해보면 논문 전체의 3분의 1밖에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미완성의 논문으로 정말 세계 철학과 사상의 한 획을 그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책들은 서론을 잘 안 보는데 하이데거는 서론에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이 논문을 이끌고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과 사유가 무엇인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읽다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읽고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미완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미완성이잖아요. 읽지 않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읽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결코 하이데거를 읽을 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